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교육감님, 제가 장애인 교원 관련해서 짧게 여쭈어보려고 해요. 예.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교사 업무 지원 인력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기존 9개월이던 근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서 연초에 문제가 되었고, 예. 연말에는 학기와 맞지 않는 계약 기간의 문제로 다시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교원의 업무 지원 인력으로 편성된 예산의 24.94%가 불용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원 인력 채용을 예상보다 적게 해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좀 숙지하고 계셨나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저희가 사실 그 약자와의 동행 시장님도 얘기하십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학생들이 아무 결핍감 없이 교육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또 저희고, 제가 또 뭐 장애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말하자면 장애 교원 공무원에 대한 인력 지원이 있는데, 그게 교원은 지원을 안 하다가 교원이 새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과도기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항변이 있어서 그 과도기에 불편도 없도록 3개월을 늘려서 9개월이 됐다. 요게 제가 보고받은 바입니다.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교육감이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한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랑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예, 했죠. 뭐 그 이후에도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나요? 예.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에 저거 이제 내용은 저희가 일정 부분 실현을 염두에 놓고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 정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제 기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지난 체크를. 2일에는 이 해당 교원 노조가 예. 근무 조건과 근무 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단체 협약을 교육부와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신가요? 그 보도는 혹시 그건 보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도 교육부 못지않게 장애인 교원의 권익 증진을 좀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존의 교육이라는 지금 비전이 예.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정책적인 실체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제 뭐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44%로 저희 법정 의무 3.6%보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네. 지난 7월 4일 작년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서울시 교육청의 어떤 역점 사업과 예산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결국 순위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장애인 교원의 권리 보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오전 12시에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했던 후보들과 여러 분야들과 전문가들 함께하는 공존교육을 위한 동행위원회가 예. 내일 발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이제사 결실이 되는데요. 저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들 저희 정책 과정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인 중에서도 저하고 좀 입장이 다른 분들, 대척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저하고 경쟁했던, 저를 비판했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좀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하고 저희가 또 핵심적으로 좀 고민하는 주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려고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되게 뜻깊은 기획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결과가 이어지지 않게 내실 있게 좀 운영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저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칼럼을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쓰셨는데 예. 복잡성의 시대, 역지사지형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어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이분법, 진영 논리를 뛰어넘자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저도 뭐 민주화 시대에 뭐 나름 학자 지식인으로 살아왔는데 민주화 시대에는 선악구도가
어떻게 보면 분명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정치적 갈등이나 또 정부에 대한 시민운동의 자세가 거의 천사와 악마의 대결처럼 돼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저는 정의의 전쟁력이 엄청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면에선 좀 성찰적인 부분들, 역지사지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지면 좋겠다. 역지사지형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 토론의 방법론으로 꽤 역점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저희 서울시의회도 그런 역지사지형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제 2023년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의 시정 연설문이 사전에 검열을 당했고 9시간 23분 정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어제 바로 저 자리에서 12시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을 제가 저기서 보고 했는데요. 좀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아무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통상적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 어느 부분을 빼라. 그리고 만일에 시정연설 하는데 그걸 빼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안 준다. 저는 이걸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한번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